마스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더우먼의 의상은 두고두고 욕을 먹죠. 의상도 막 이렇게 미국 성조기 연상시키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만들었잖아요. 원작자가 본디즈를 좋아하는 변태 아니냐, 페미니스트라더니 사실은 여자를 숙박하고 싶은 거 아니냐, 막 이런 비난 진짜 많은데 원더우먼이 왜 DC에서 최강 캐릭터로 꼽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안녕하세요. 뭐 좀 하는 언니 모아니입니다. 다른 애 같았으면 벌써 슈퍼히어로 무비가 몇 개는 극장에 나왔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편도 안 나왔죠. 그런데 제가 테넷 개봉했을 때 극장 가서 보니까 원더우먼 1984 예고편이 나와서 그거 보고 좀 설렜어요. 원더우먼의 자신감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럴만도 한 게 슈퍼맨이랑 배트맨, 수어사이드 스쿼드까지 내놔도 그렇게 안 되던 DC 프랜차이즈가 원더우먼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워너 DC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원더우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커나 다크나이트처럼 프랜차이즈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작품을 빼면 지금 워너 DC 중에서 원더우먼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거든요. 흔히 슈퍼맨이 세냐, 배트맨이 세냐 막 이렇게 막 묻는데 알고 보면 슈퍼맨이냐 원더우먼이냐라고 물어야 할 정도로 원더우먼이 강해요. 원더우먼이 왜 DC에서 최강 캐릭터로 꼽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원더우먼이 아마존 출신이란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캐릭터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원더우먼 1984에서도 다이애나의 어린 시절을 보낸 테미스키레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곳도 신화에 나온 아마존의 도시예요. 여자들만 사는 왕국이죠. 여자들만 있는데 어떻게 왕국이 유지가 될까 싶은데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웃나라 남자들과 잤고 강한 남자 같은 경우는 잡아와서 자기도 했대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거나 나라 밖으로 버리거나 노예로 썼다고 하네요. 또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기도 했고요.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원더우먼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신화에 등장한 좋은 걸 다 때려 넣었거든요. 코믹스에서 원더우먼의 탄생을 보면 히폴리타 여왕이 이렇게 점토로 사람을 빚어서 막 신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태어났대요. 신의 은총을 잔뜩 받은 원더우먼은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 아테나의 지혜, 헤라클레스보다 더 강한 힘, 헤르메스의 빠르기 등등을 갖춘 최강 캐릭터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얘가 점토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히폴리타가 제우스랑 자서 태어난 딸이라는 게 밝혀지죠. 그래서 이번에 개봉하는 원더우먼을 보면 이렇게 채찍으로 번개를 감아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번개의 신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인간계의 배트맨은 뭐 원더우먼의 적수가 아니고 외계에서 온 슈퍼맨 정도나 원더우먼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여성 캐릭터가 1941년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조금 신기하지 않아요? 38년에 슈퍼맨 나오고 39년에 배트맨이 나왔는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캐릭터가 인기는 엄청 많았는데 폭력성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때 하버드대 출신 심리학자인 윌리엄 몰튼 마스턴이 주먹이나 무기가 아니라 다른 힘으로 세상을 구할 히어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실이나 사랑과 같은 그런 가치를 힘으로 내세우는 히어로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 얘기를 심리학자인 아내 엘리자베스한테 했더니 아 좋네 근데 여자라 해요 라고 말해서 원더우먼이 탄생하게 됐어요. 마스턴이 아내 말을 순순히 들었던 건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부터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매우 많았기 때문인데요. 마스턴이 이 아이디어를 DC에 내니까 DC 사장은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뭐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그걸 막으려고 허락은 해줬어요. 단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전쟁 중이니까 애국심을 고취해야 된다는 거랑 여자 캐릭터니까 눈요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슈퍼맨이랑 배트맨은 막 온몸을 다 감싸는 옷을 입으면서도 원더우먼은 가슴이랑 허벅지 다 나오는 노출 심한 의상을 입고 의상도 막 이렇게 미국 성조기 연상시키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만들었잖아요. 마스터는 정말 강한 여자를 세상에 선보일 수만 있다면 이런 조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마스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더우먼의 의상은 두고두고 욕을 먹죠. 2016년에 원더우먼이 유엔에서 양성평등을 대변하는 친선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이때 반대 청원이 쏟아지고 임명식을 하던 날에 이제 예전에 TV에서 원더우먼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 린다 카터랑 영화 주연을 맡은 배우 갤가도시 왔을 때 유엔 직원들이 항의 표시로 다 등 돌리고 앉아버렸거든요. 바비 인형 같은 몸매를 한 백인 여성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서 남성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게 그게 무슨 양성평등이냐는 것이었죠. 결국 원더우먼은 2달 만에 대사직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원더우먼은 사실 탄생 이후 지금까지 어떨 때는 페미니스트의 지지를 받다가 또 어떨 때는 배척을 받아왔어요. 이게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70년대 원더우먼이 TV 드라마로 제작이 되면서 너무 여성성이 부각이 되고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인기는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
슈퍼히어로들은 다 무기나 장비가 있는데 원더우먼한테도 엄청난 장비가 있죠. 총알도 다 막아낸다는 절대 팔찌도 있고 투명 비행기, 에르메스의 샌들, 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이렇게 채찍처럼 막 휘두르는 진실의 올가미죠. 황금색의 이 올가미는 길이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여기에 감기면 진실만을 말한다고 하죠. 왜 하필이면 진실의 올가미일까? 악당한테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 원작자인 마스턴이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턴이 거짓말 탐지기의 중요 부품을 개발했지만 이게 사실상 아내와의 공동 업적이에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심리학자이고 변호사로 당시에 보기 드문 고학력 여성이었어요. 아무튼 거짓말 탐지기를 개발한 사람이니까 그 원더우먼한테 진실의 올가미 같은 무기가 나왔겠죠? 근데 정작 원더우먼이 올가미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남자 악당들이 이렇게 원더우먼한테 수갑 채우면 힘을 못 쓴다는 설정도 있고, 원더우먼이 포승줄에 이렇게 묶이는 것처럼 이렇게 줄에 꽁꽁 묶이는 장면이 코믹스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성을 줄로 억압하냐, 원작자가 본디즈를 좋아하는 변태 아니냐, 페미니스트라더니 사실은 여자를 숙박하고 싶은 거 아니냐, 막 이런 비난 진짜 많은데, 마스턴의 대학 시절을 보면 이런 설정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혹시 그 여성 참정권을 다룬 영화 서프레제트 들어보셨나요?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 보면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에멀린 팽크 허스트란 여성이 엄청나게 강성이었던 여성인권 운동가로 나오죠. 마스턴이 하버드 재학 시절에 이 여자의 강연을 듣고 엄청난 팬이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위를 막 하다가 경찰에 연행을 당하면서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봤고, 마스턴은 이 장면을 원더우먼에 반영을 한 거죠. 강인한 여성이 사회의 억압과 폭력에 속박을 당하지만 결국 이걸 풀어내고 자신의 힘을 되찾는다는 것이죠. 마스턴의 입장에선 변태 소리를 듣는 게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마스턴이 억울한 지점은 하나 더 있어요. 아내와 일을 하는 사이 좋은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의 조교인 올리브 번이란 여성과 내연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라면서 바람피고 아내 힘들게 한다고 또 욕을 엄청 먹었는데, 사실은 아내 엘리자베스는 마스턴과 이 올리브의 관계를 용인했다고 해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다자간 연애, 그러니까 폴리아모리 같은 관계였대요. 마스턴과 엘리자베스 사이에서도 아이가 둘이 있었고, 마스턴과 올리브 사이에서도 애가 둘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 집에 살았어요. 마스턴이 좀 더 빨리 죽었거든요. 죽은 뒤에도 두 여자는 사이좋게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저로서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관계이긴 한데, 뭐 세 사람이 동의를 했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았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스턴이 그려낸 아마존과 여성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로 나오죠. 저는 이렇게 마스턴의 인생과 인생관이 원더우먼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마스턴이 젊었을 때부터 봤던 여성 운동가나 아내 엘리자베스, 조교 올리브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남편과 거짓말 탐지기를 같이 만들었고, 올리브도 마스턴이 발표하는 글이나 논문에 공동 저자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엘리자베스가 세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요구한 것도 우리가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애 넷은 엘리자베스가 벌어온 돈으로 다 키웠대요. 총명하고 강인한 여성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마스턴도 원더우먼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원래 원더우먼이 10월에 개봉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개봉이 밀렸죠? 마블의 블랙 위도우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이 될 수도 있는데 극장에 여성 캐릭터가 나란히 걸리면 그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